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법 2017년 4월 8일 시행된 국제법 9급이죠. 국제법 결혼 문제 해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4문제가 어렵게 나오는데 이 시험에서는 제가 보기엔 한 2개 정도? 예, 일단 나오겠지만 환경법에서 지속가능 개발 원칙, 예, 팩트가 좀 많이 들어간 문제가 있었고요. 영토에서 현상 유지, 우티 포시데티스 원칙 역시 국제기구 이야기 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던 문제 같습니다. 그 밖의 문제들은 매우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1번부터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예, 외교사절의 파견 접수와 관련된 아그레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쉬운 문제입니다. 아주 1번에 파견국은 파견하고자 하는 공관장에 대한 접수국의 아그레망 부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파견국의 의무죠. 아그레망을 요청을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외교 공관장에 대해서만 필요합니다. 2번 접수국의 아그레망 부여를 거부하려면 정당한 이유를 파견국의 서면으로 제시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재량이 있고요. 거절할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네, 파견국은 파견하고자 하는 공관 직원에 대한 접수국의 아그레망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 공관 직원은 아그레망 필요 없습니다. 접수국은 파견국의 무관 임명을 승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다. 예, 이것은 이제 잘 안 나왔던 지문을 넣어가지고 오답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출제 전략인 것 같은데요. 조약에는 내용이 있고요. 명백하게 이번이 정확히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늘 나오는 그 재판 관할권에 대한 이야기죠. 해양법에 관한 국제나 협약상 영해를 항행 중인 외국 상선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상선 내에서죠. 연안국의 형사 관할권 행사 사안이 아닌 것은 이게 원칙적으로는 기국주의라고 그래요. 그 선박의 등록국이 선박 내부 사건에 관할권을 갖는 건데 연안국주의가 적용된 4가지 예외가 있거든요. 그 1번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거래 진압 첫 번째고요. 일반 승무원의 요청 갖고는 안 되고요. 선장, 영사, 그 기국의 영사 또는 외교관의 요청입니다. 선장, 영사, 외교관 요청이고 일반 승무원 그래서 틀린 거예요. 3번에 범죄 결과로 연안국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해야 된다. 4번 연안국의 평화 및 영해의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4가지 입니다. 이것만 연안국주의고 원칙적으로는 기국주의라는 거예요. 쉬운 문제입니다. 3번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이것도 쉬운 문제인데요. 국내 문제인가 여부는 고정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23년 튀니지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국적법 사건이 된 거죠. 네, 죄다 기출변형, 대부분 기출변형이에요.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은 주권 평등 원칙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국제명규약은 전적으로 국내 문제에 대한 간섭을 금지하는 전적으로 solely라는 거죠. solely. 4번 유언장은 국내 문제에 대한 간섭을 예외 없이 금지한다. 예외가 헌장 2조 7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7장 강제 조치를 취할 때는 예외다. 즉 간섭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난이도 최하 문제가 되겠어요. 자, 4번 갑니다. WTO 의사결정은 그 설립협정에 나와 있는 겁니다. WTO 법은 대체로 그 설립협정하고 분쟁 해결 양해가 있어요. WTO 보통 이 설립협정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분쟁 해결 양해에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온 것처럼 그 2017년처럼
예, 가트가 나오는 경우에 가트. 또 엔타이 덤핑, 반덤핑, SCM 보조금 협정이고요. 네, 세수지, 세이프가드 협정 뭐 등이 있습니다.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저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국제경제법 시간에 좀 배우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1번입니다. WTO는 가트 체제와 같이 1차적으로 총의로 의사결정합니다. 총의. 네, 만장일치랑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면 총의로 결정되는 것이고요. WTO는 총의로 결정하지 못하고 달리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결로 결정한다. 그 다음에 3번에 교역량에 비례하여 투표권을 가질 리가 없죠. 네, 1국 1표의 그 절대평등 제도가 적용됩니다. 4번에 강요회의와 일반회사에는 WTO 협정과 다자간 협정의 해석하는 권한을 독점한다. 해석권이고요. 총의가 안 되면은 전 회원국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해석론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것도 뭐 설립협정에서 뭐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대부분 그 논점, 출제 논점도 기출 논점들을 묶어놨어요. 예, 3번은 이제 뭘 이렇게 좀 기출을 변형해서 낸 것 같습니다. 자, 5번 봅니다. 국제법상 국가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쌍방행위가 아니고요, 일방행위입니다. 내가 의사를 표시하면 승인의 의사를 표시하면 승인의 효과 발생해요. 일방행위예요. 일방행위. 국가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국가 승인의 명시적인 취소가 필요하다. 소멸은 소멸로 끝나는 것이지 뭐 승인의 취소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예, 정부 승인의 변경은 국가 승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 정부 승인하고 국가 승인은 좀 별개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 승인 같은 경우는 정부가 위헌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위헌적인 정부가 변경 이게 전제거든요. 그 다음에 국가 승인은 얘는 신국가 수립이에요. 신국가 수립. 그래서 이 정부 승인과 국가 승인의 전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 국제기구 가입은 신규 회원국에 대한 기존 회원국의 국가 승인으로 간주가 된다. 예, 그런 법은 없습니다. 거기 가입하고 국가 승인하고는 별개 의사 표시로 보는 것이죠. 예, 이 5번은 그 기출인데 조금 여러 가지 좀 문제 논점 섞어가지고 좀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중쯤 되겠네, 중. 자, 6번 봅니다. 조약과 제3국과의 관계. 이것도 뭐 조약법에서 기출되는 쉬운 문제입니다. 제3국의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3국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걸 묵시적 동의라고 그러겠죠. 제3국에 부여된 권리는 언제나 제3국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가 있다. 권리든 의무든 반드시 제3국이 동의해야 바꿀 수가 있어요. 예, 3번 그래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국에 마찬가지로 명시적인 그렇습니다. 제3국이 서면에 의한 명시적 동의입니다. 서면. 네, 서면에 의한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4번에 제3국에 부과된 의무를 변경할 때는 제3국의 새로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조약법에 있는 문제 쉬운 문제인데 이게 좀 9급이랑 7급이 좀 다른 게 뭐냐면요. 7급은 그 조약문을 거의 그대로 내서 문장이 좀 길어요. 9급은 좀 그 말을 핵심적인 내용만 좀 축약해서 내기 때문에 지문이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7급 하실 분들은 9급 시험 문제만 보고 흐름을 잡으시면 안 되고요. 조약 원문이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7번 ICC 국제형사재판소. 요새는 그 국제형사재판소가 ICJ만큼 빈번하게 나오거든요.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관할 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시효의 적용 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소추관, 검사죠. 재판소 관할 범죄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가 있다. 상당히 강력한 권한이기 때문에 전심 재판부에 사전 승인을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보리는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태를 소추관에게 회부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소추관에게 회부하는 게 당사국하고의 안보리 두 개가 있고요. 또 소추관의 또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개를 그 제소 장치라 그래요. 그래서 당사국, 안보리, 소추관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예, 4번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은 유엔 총회에서 비공개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것이 아니고요. 당사국 총회에서 공개 투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석 투표한 국가 3분의 2 이상 찬성한 자를 재판관으로 선출을 하게 됩니다. 네, 로마 조약인데요. 로마 조약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올 만한 것들이 그냥 엄청 많습니다. 네, 로마 조약도 여러분들이 구급하신 분들은 그 조약 문장을 읽는 것은 꼭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판례 공부는 별도로 해 두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조약문까지는 아직은 조금 뭐 시기상조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뭐 출간직에서는 뭐 조약을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약 원문을 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판례는 좀 자세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번인가요? 관습법의 효력 및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조약과 관습이 충돌할 때는 특별법 원칙이나 흡법 우선칙이 적용된다. 보통 그 흡법 우선의 원칙은 신법 우선의 원칙이 원칙이고요. 특별법 원칙이 예외적인 겁니다. 조약으로 성문화된 국제관습법규는 그 조약의 비당사국에게도 적용되고 이때 비당사국의 뭐 동의나 의사를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법상 유스 코겐스는 일반 국제법보다 관습법보다 우월하겠죠. 그래서 관습하고 유스 코겐스가 상충되잖아요. 관습이 이제 무효가 되거나 종료가 되는 것이죠. 예, 신생 독립국에 대해서는 그 국가가 수립되기 전에 형성된 관습이 적용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창설적 효력설 의사주의 입장입니다. 근데 실제 관행은요, 선언적 효력설이에요. 네, 여기에서 신국가가 수립이 됐겠죠. 여기에서 알파 관습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신국가가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창설 효력설 입장이고, 그냥 국가로 성립했으면 이미 성립해 있는 관습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선언적 효력설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여기에서 승인을 받았으면은 요때 요 시간 동안에는 이게 적용 안 되고 네, 요때부터가 이게 적용된다. 이해되시겠죠? 대략 그런 겁니다. 예, 그다음 9번 할 차례죠. 9번 보시면은 국제법상 현상 유지 우티 포시데티스 원칙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원칙은 현재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한다는 로마법에 유래하여 있다. 중남미 국가들은 독립 당시 국경선에 우티 포시데티스 원칙을 적용하였다. 그래서 기존의 그 행정구역선을 국경선으로 하자라는 합의예요. 아시겠죠? 행정구역선을 국경선으로 하자. 네, 아프리카 단결기구는 이 원칙에 적용 반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게 기출지문이더라고요. 보니까 1963년일 거예요. 이때 아프리카 단결기구가 선언해가지고 이 우티 포시데티스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더라고요. 적용하기로. 60년대가 아프리카 국가들도 독립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국경 분쟁을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행정구역선을 존중하자, 국경선으로 존중하자 이런 이제 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국제사법재판소는 우티포시데티스 원칙을 독립국의 수립 시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라고 밝혔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일반 관습이라는 거죠. 이게 원래는 그 라틴 아메리카 지역 관습인데 일반 관습으로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뭐 국경 분쟁 사건, Frontier Dispute Case, 부르키나파소 대 말리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아니고. 자, 10번 문제도 쉬운 문제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규약, A 규약이죠. 옳지 않은 것은 규약은 외국인의 경제적 권리 보장 정도에 대한 개발 도상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 자국민하고 외국인을 차별할 수도 있어요. 규약의 당사국의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가용자원 한도 내에서 점진적으로 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게 비규약은요, 즉각적 달성이에요. 근데 A규약은 점진적 달성. 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규약을 그 A규약이라고 약칭합니다. 규약은 모든 당사국에게 권리의 실현을 위해 취한 조치와 발전을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예, 보고서 제도죠. 규약은 대규모적이고 지속적 형태의 권리 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특별 보고관 제도를 두고 있다. 이게 규약 자체에는 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별 보고관 제도는 지금 유엔 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 같아요. 근데 이제 규약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1번입니다.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도 쉬운 문제네요. 국제연합 가입은 안보리 권고 총회 결정이고요. 이번에 안보리 권고에는 상임이사국 거부권 인정됩니다. 그래서 상임이사국 전부를 포함해서 9개국 이상 찬성해야 되죠. 네, 헌장 원칙을 끈질기게 위반한 회원국은 제명될 수가 있다. 이 제명 규정이 있습니다. 뭐 똑같이 안보리 권고 총회 결정으로 하겠죠. 네, 국제연합회에서 제명된 회원국은 전문기구 회원국 자격도 덜낸다. 헌장에는 이런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별도로 되는 것이죠. 자, 일단 12번입니다. 현장상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네, 권한 및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그랬는데요. 또 쉬운 문제입니다. 총회는 출석 투표과의 과반수로 국제평화 안전의 유지에 권고를 짠다. 총회에서는 그 중요 문제하고 기타 문제를 나누거든요. 중요 문제. 요 문제는 중요 문제이기 때문에 출석 투표 3분의 2로 봐야 되고요. 이제 기타 문제는 출석 투표 과반수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